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생님이 된 지 21년째고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둔 초등교사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향 수업을 디자인하신다고 정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더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약하나마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짧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노안도 오고 일찍 또 일어나게 되네요.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4월 14일 새벽 5시입니다. 현재 마스크보다 더 구하기 힘들어진 웹캠이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까마귀 배경과 조명도 제작됐다 보니 제 눈에, 아니죠, 안경에 자꾸만 큰 구멍이 생깁니다.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가야 합니다. 쉽게 가자는 것이 대충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가야 오래 가고 오래 갈 수 있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글로벌 거대 기업의 플랫폼들이 막강한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가 우선이 되다 보면 해당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거나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많은 선생님들은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수업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나 학생이 수업 전에 수업을 운영할 도구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면 그 수업은 자연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구를 잘 다루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학생들이 구성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연스럽지 않은 수업은 수업의 내용에 집중이 되지 않고 다른 부가적인 것들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선생님마다 편하게 사용하시는 온라인 학습관리 도구가 있을 거나, 예를 들면 블로그, 카페, 클래스팅, 클래스 123, 하이클래스, 밴드 등이 있죠. 아주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익숙한 클래스 123을 통해 학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툴조차 없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달려있는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클래스 123 홈페이지를 통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회원가입이 쉽습니다. 상벌점 운영이나 발표자 선정, 사다리 타기 게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구를 이용하고요. 회원 가입이나 몇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행아웃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많이 알려졌습니다. 줌, 그리고 웹엑스 등을 통한 실시간 방향 화상 공유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나 안전 유무를 확인하는 일에 말입니다. 실시간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다른 방법을 추가로 확인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 공유는 조례 또는 종례의 개념에서만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일정 시간 접속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을 통한 조례나 종례를 진행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재미있다는 표현이 많았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도구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클래스 123 홈페이지에 온라인 학습방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날짜와 시간, 과목을 입력하고 게시글을 씁니다. 게시글 내용에는 그날 학습해야 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업에 참고할 동영상의 링크도 들어가고 그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글을 적습니다. 물론 동영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교과서 몇 쪽을 읽으라고 안내하고 이어질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4월 8일에 참가한 몇 명의 학생들과 테스트해본 수업입니다. 제목에 4월 8일 수요일 3교시 국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의 동영상을 링크로 첨부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학습터에는 짧지만 알찬 영상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 자료들을 URL 복사를 써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매스컴에서 이 학습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학습터를 수업의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 학급을 개선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접속자가 상당히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이 영상 자료의 링크도 제대로 쓰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학습터는 동영상 링크 정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링크된 동영상만 보고 소감을 달라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5분 정도면 시간이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면 학생들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10여 분이 지나게 됩니다. 10여 분이 지나서 학생들은 댓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로 댓글을 다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울까 하다가 또 이런 글이 나올지 몰라서 댓글에는 선생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만 기록해야 된다라고 답을 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또는 네 이런 댓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터 동영상을 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 영상을 봅니다. 3분 4분 정도의 영상일 겁니다. 그리고 링크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서 한 가지를 떠올려 독서 토론의 주제를 정해봅시다. 정해진 독서 토론의 주제와 그러한 주제를 생각하게 된 책, 출판사와 저자를 함께 댓글로 기록해 주세요.
출판사와 저자를 제가 포함시킨 이유는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충 과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좀 더 그 책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추가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에는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텍스트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교실에 아이들이 있을 때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해 줍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토론 주제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 이런 당연한 것은 토론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는 예시도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은 기록 예시에 맞도록 기록해달라고 글도 썼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보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10여 분이 지나서 첫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도 맞췄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에 맞추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아이들이 댓글을 달고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기록할 내용을 조사하면서 또는 기록하면서 친구들의 댓글을 보기도 하겠죠. 물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글이라면 비공개로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수업의 글은 선생님들이 수업의 직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초등학교 40분의 단위 수업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서 들려오는 가장 많은 요청이 우리 아이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하루에 학습할 내용을 모두 기록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몇몇 학생들은 1교시 안에 6시간 또는 서너 시간의 모든 수업을 모두 해결할 수도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학습으로 학급을 개설하고 날짜별로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1시간씩 제시해야 되겠죠. 게시글을 통해서 수업을 안내하고 나면 학생들은 교사가 예상한 시간만큼 스스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댓글로 대답을 달고 선생님은 댓글로 또 응원이나 격려의 말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얼굴을 꼭 봐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애들이 댓글을 다 기록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교실 수업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발표를 하거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모두 댓글을 달아야 한다는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댓글이 없으면 학생이 이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아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는 굳이 댓글이 없더라도 학생이 이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댓글이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과제를 제시한 후에 실시간 채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클래스
클래스 1, 2, 3의 경우 어제 오후에 제가 우연히 그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없었는데 말이죠.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학급관리 도구에도 그런 기능이 있거나 없다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겼습니다. 눌러보니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수업을 개설하고 나면 학생들은 첨부된 영상을 통해 수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시간 채팅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가를 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가능했었습니다. 좋은 학급 관리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의 접속 권한을 교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가? 이 게시판은 학생용이다. 학부모용이다. 학생이 새 글을 쓸 수 있다. 학생은 댓글만 쓸 수 있다. 이런 형태죠. 그리고 댓글로 텍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등 다른 파일 첨부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실시간 다수의 채팅이 가능한가? 이런 기능들의 포함 여부가 좋은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업 게시판에 선생님들이 쓴 이런 내용들이라는 말입니다. 도구가 아니고요. 그것을 기록할 도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다루기 쉬워야 합니다. 결국 그 도구를 다루는 것을 익힐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할 이야기를 구성하고 풍성하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4월 9일 오후에 실시했던 체육 수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준비 체조 배우기를 학습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체조인 새천년 건강체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주소를 눌러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시청용 동영상.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새천년 건강체조를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아래의 따라하기용 동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해 봅시다. 1회 감상 후 2회 따라해보고 회당 3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휴식은 필수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선생님들이 꼭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몇 번을 반복해라는 것보다는 매 회당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필수임을 공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유튜브에 있는 자료입니다. 일반 시청용 동영상은 체조를 그냥 돌아가면서 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기용 동영상은 거울 모드라 그러죠. 반대로 좌우를 변경해서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 되도록 그런 영상을 링크했습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 한 편에 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영상을 지금 서너 번 보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체조를 2회 따라해본 소감을 댓글로 기록해주세요. 필수. 혹시 자신 있거나 우리 반의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새천년 건강체조를 하는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댓글로 첨부해도 좋습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6분을 찍으면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찍어서 올려도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감상하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써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영상이 보이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첨부 파일은 최조의 동영상을 포스터로 제작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참고하세요. PDF 파일을 다운받도록 링크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체육 수업을 구성했어요. 학생들은 이걸 다 따라 했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대로 25분 이상 지나서 아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로 달아줬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정말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첨부할 수 없다고 나와요. 해보니까 힘든데 재미있어요. 저희 반 학생입니다. 직접 본 적은 아직은 없죠. 동영상을 찍었는데 휴대폰에서 동영상 탑재가 안 돼서 그걸 캡처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대단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써줬습니다. 체조를 따라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밖에도 많이 못 나가는데 체조를 집에서 꾸준히 해봐. 체조를 하니까 재밌다. 태욱이 늘 항상 해줘서 고마워. 집에만 있어서 몸이 굳었는데 이렇게라도 스트레칭을 하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아. 몸이 가벼워진다는 말이 참 듣기 좋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재밌었다. 꾸준히 잘해봐. 기대할게. 이런 내용들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이게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트래픽을 최소화한 최고로 안정적일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모두 댓글을 달아야 할까요? 저희 반은 40분이 지난 다음에 댓글을 단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정상 등교 기간이 아니니까 수업을 할 때 다른 활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달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댓글을 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댓글을 강요하거나 해서도 곤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실에서 실제 면대면 수업을 할 때도 발표나 대답을 모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렵다거나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표를 변경하거나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이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는 도구의 기능을 익힐 시간에 수업의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기록하는 연습을 하시고 동학년 또는 인근 학교와 협업하시는 것이 좋고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가야 합니다. 쉽게 가자는 것이 대충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가자는 것은 잘 하자, 잘 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가야 오래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와 관련한 이 시기는 절대 오래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서로 비교를 하고
비교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의 결과는 결국 학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별것도 아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